그날 새벽 서울 강남의 한 아파트 앞에는 설명할 수 없는 정막이 흘렀다. 불과 며칠 전까지만 해도 스크린과 브라운관을 가득 메우던 얼굴, 수백만 관객을 울리고 웃겼던 그녀의 이름이 갑작스럽게 모든 뉴스 헤드라인을 뒤덮기 시작한 것이다. 대한민국의 첫사랑이 사라졌다. 기자는 그렇게 썼고 사람들은 믿을 수 없다는 듯 TV 앞에 모여들었다. 누군가는 은퇴 선언이라 했고 누군가는 단순한 소문이라 치부했다. 그러나 어느 누구도 그녀의 입에서 직접 이유를 들은 적은 없었다. 단 한 편의 영화가 끝나자마자 단 한 줄의 공식 발표와 함께 그녀는 마치 세상에서 증발하듯 사라졌다. 이해할 수도 받아들일 수도 없는 그 선택은 모두를 혼란에 빠뜨렸다. 광고주는 대체 모델을 찾지 못해 계약을 취소했고 드라마 제작진은 긴급히 주연을 교체해야 했다. 언론은 이유를 파헤치기 위해 밤낮을 가리지 않았고 기자들은 그녀의 집 앞에 진을 치며 한마디라도 듣고자 했다. 하지만 정작 당사자는 침묵으로 일관했다. 그 침묵은 오히려 더 큰 의문과 소문을 낳았고 대한민국은 순식간에 시문화 신드롬이라는 집단적 충격 속으로 빠져들었다. 어째서 모두의 사랑을 받던 그 얼굴은 가장 빛나던 순간에 스스로 무대를 떠났을까? 이야기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 1990년대 한국 대중문화의 황금기라 불리던 시절, 수많은 신인 배우들이 매주 쏟아져 나왔지만 그 중에서도 유독 눈에 띄는 얼굴이 있었다. 갓 데뷔한 신예임에도 불구하고 그녀가 화면에 등장하는 순간 공기는 달라졌다. 맑고 투명한 눈빛, 은은하게 번지는 미소, 그리고 설명할 수 없는 쓸쓸함까지. 심은하는 그렇게 단숨에 안방극장의 첫사랑이 되었다. 1994년 방영된 드라마 마지막 승부는 대학 농구를 배경으로 한 청춘극이었다. 수많은 스타들을 배출한 이 작품에서 심은하는 짧은 등장만으로도 강렬한 인상을 남겼다. 그녀의 얼굴은 풋풋한 청춘의 상징으로 자리 잡았고 곧이어 출연한 드라마를 통해 단숨에 주연 배우로 발돋움했다. 그러나 진정한 전환점은 1999년 방영된 청춘의 덫이었다. 이 드라마에서 심은하는 순종적인 아내에서 복수를 결심한 강인한 여인으로 변모하며 그간의 순수한 첫사랑 이미지를 완전히 뒤집어 놓았다. 당신 부인이잖아요 라는 대사는 그해 최고의 유행어가 되었고 시청률은 40%를 훌쩍 넘겼다. 그녀는 단순한 청순 아이콘을 넘어 대한민국을 뒤흔드는 국민 배우로 자리매김했다. 스크린에서도 그녀의 존재감은 절대적이었다. 1998년 개봉한 영화 8월의 크리스마스는 사진관을 운영하는 시한부 남자와 여인의 담담한 사랑을 그린 작품이었다. 심은하는 이 영화에서 밝고 당찬 주차 단속관 역을 맡아 정우성과 함께 한국 영화사에 길이 남을 멜로 명작을 탄생시켰다. 관객들은 그녀의 눈빛 하나, 미소 하나에 숨을 죽였고 영화는 국내외 영화제에서 찬사를 받으며 심은에게 청룡영화상 여우주연상을 안겨주었다. 그해 연이어 출연한 미술관 옆 동물원 역시 흥행에 성공하며 그녀는 흥행보증수표라는 타이틀까지 얻었다. 때로는 맑고 투명한,
때로는 외로운 그림자를 지닌 캐릭터들이 심은하라는 배우를 통해 새로운 생명을 얻었다. 언론은 그녀를 국민 첫사랑이라 불렀다. 남성 팬들은 그녀를 이상형이라 칭했고, 여성 팬들은 그녀의 단아한 이미지와 자연스러운 연기에 매료되었다. 화장품 광고, 패션 화보, 각종 CF에서 그녀의 얼굴은 빠지지 않았다. 어느 순간부터 심은하가 출연하면 그것만으로도 드라마와 영화는 이미 성공이 보장된 것이나 다름없었다. 2000년대 초입, 그녀는 한국 연예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배우 중 한 명이었다. 섬세한 연기력과 대중성을 동시에 지닌 배우는 드물었고, 제작자와 감독들은 너나 할 것 없이 그녀를 캐스팅하기 위해 줄을 섰다. 심은하의 선택은 곧 흥행을 결정짓는 키워드였다. 그러나 정점에 오를수록 그림자도 깊어졌다. 너무 많은 스포트라이트는 결국 한 사람을 올가매는 족소애가 되었고, 끊임없는 카메라 플래시는 그녀의 사생활까지 파고들기 시작했다. 하지만 그 순간을 지켜보던 대중은 아직 알지 못했다. 이 눈부신 전성기가 그토록 빠르게 막을 내리리라는 것을. 화려한 스포트라이트가 그녀를 감싸던 그 무렵, 보이지 않는 균열이 서서히 드러나기 시작했다. 2000년 영화 촬영이 끝난 뒤 심은하는 언론 앞에 점점 모습을 감추기 시작했다. 행사장에서의 환한 미소 뒤에는 지친 기색이 역력했고, 인터뷰 자리에서는 예민한 질문을 피하며 침묵으로 일관하는 경우가 잦아졌다. 대중은 알지 못했지만 이미 그때 그녀는 사생활을 둘러싼 소문과 추측 속에 시달리고 있었다. 특히 재력가와의 약혼설은 언론이 집요하게 파고들던 주제였다. 두 사람의 결혼식이 곧 열린다는 보도는 연일 신문 일면을 장식했지만 정작 본인은 단 한마디도 하지 않았다. 결국 파혼 소식이 전해졌을 때 대중은 더 큰 충격에 빠졌다. 결혼식을 불과 이틀 앞두고 취소되었다는 사실은 대한민국 연예계 전반을 뒤흔든 초대형 스캔들이었다. 언론은 그녀의 침묵을 곧바로 공격의 빌미로 삼았다.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 왜 그렇게 갑작스럽게 모든 게 무너졌을까? 신문은 추측성 기사를 쏟아냈고, 방송사들은 끝없는 패널 토론을 이어갔다. 그녀가 침묵을 지킬수록 세상은 더 큰 의혹으로 그녀를 몰아세웠다. 주변인들의 증언에 따르면 그 무렵에 심은하는 극도의 불안을 호소했다고 한다. 매니저는 전화벨 소리만 울려도 깜짝 놀라곤 했다고 회상했고, 지인들은 언제나 누군가 자신을 따라오는 것 같다고 했다고 말했다. 거리의 카메라, 기자들의 끊임없는 추적, 심지어는 집 앞에 진을 치고 기다리던 낯선 시선들까지. 그녀에게 일상은 이미 존재하지 않았다. 무엇보다 치명적이었던 것은 대중의 기대치였다. 국민 첫사랑이라는 타이틀은 찬사이자 족쇄였다. 조금만 웃음이 사라져도 힘든가 보다는 기사가 났고, 조금만 표정이 굳어져도 성격이 변했다는 추측이 붙었다. 어떤 모습으로도 온전히 자기 자신일 수 없는 상황. 그녀는 점점 더 말수가 줄어들고 사람을 피하는 시간이 늘어났다. 2001년 봄, 광고 촬영 현장에서의 작은 사건은 이러한 균열을 보여주는 단적인 장면이었다. 촬영 대기실에서 기자들이 들이닥치자 심은하는 갑자기
자리를 박차고 나가버렸다. 왜 그런지 모르겠다는 관계자들의 당혹스러운 표정은 곧 기사화되어 또 다른 소문을 낳았다. 누군가는 그녀가 새로운 작품을 준비 중이라고 했고, 누군가는 그녀가 은퇴를 고민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나 그 어떤 추측도 정확하지 않았다. 분명한 것은 그녀의 얼굴에 더 이상 예전의 여유와 환한 웃음이 그대로 남아있지 않았다는 사실뿐이었다. 그 균열은 곧 누구도 상상하지 못한 결정을 향해 나아가고 있었다. 2001년 여름, 한국 연예계는 한 줄의 발표로 충격에 빠졌다. 심은하 은퇴 선언. 불과 몇 달 전까지만 해도 스크린과 안방극장을 오가며 활약하던 그녀가 아무런 예고도 없이 돌연 퇴장을 알린 것이다. 기자들은 즉시 그녀의 행적을 추적했다. 마지막 작품이었던 영화 이후 차기작 논의가 있었지만 투루 은퇴 소식을 전한 뒤로는 어떠한 공식 입장도 내지 않았다. 소속사 관계자조차 나도 언론을 통해 알았다라며 당황스러움을 감추지 못했다. 사실 은퇴 발표 직전 이미 작은 징조들은 있었다. 2001년 초 한 재벌가와의 약혼설이 대대적으로 보도되었다. 결혼식 날짜와 장소까지 구체적으로 알려졌으나 결국 결혼식은 불과 이틀을 남기고 파투났다. 이 사건은 언론의 헤드라인을 도배했고 심은하는 곧바로 소용돌이의 한가운데에 섰다. 언론은 왜 취소되었는지를 두고 무수한 추측을 내놨다. 신랑 측 가문과의 갈등, 재산 문제, 불화, 심지어 그녀의 성격 탓이라는 보도까지. 그러나 당사자는 철저히 침묵했다. 그 침묵은 곧 무언가 숨기고 있다는 새로운 의혹을 불러일으켰다. 그녀가 가만히 있을수록 소문은 더 자극적이고 잔혹하게 변해갔다. 다티 중의 사랑은 차갑게 변하기 시작했다. 배우로서 정점에 있으면서 왜 저런 선택을? 사생활 하나 정리 못하는 게 진짜 국민 첫사랑이냐? 익명의 비난과 조롱이 그녀를 향했다. 화려한 CF 계약은 연이어 취소되었고 새로운 드라마 제작진은 급히 대체 배우를 찾기 위해 뛰어다녀야 했다. 모두가 그녀를 원망했다. 하지만 가까이서 그녀를 지켜본 이들은 그녀가 이미 한계에 도달해 있었다고 말한다. 매니저는 심은하는 늘 쫓기는 사람 같았다. 어디에 있어도 기자가 따라붙는 것 같다고 했다고 회상했다. 지인들은 사소한 소리에도 깜짝깜짝 놀라며 불안해했다고 증언했다. 끊임없이 조여오는 카메라와 시선 속에서 그녀는 스스로를 보호할 단 하나의 방법으로 은퇴를 선택했던 것이다. 그러나 은퇴 선언 이후에도 그녀를 향한 추적은 멈추지 않았다. 기자들은 그녀가 머물던 아파트 앞에 진을 치고 낯선 남자와 동행하는 모습이 포착되면 새로운 남자가 생겼다는 기사를 내보냈다. 지방으로 여행을 떠났다는 목격담이 나오면 결혼을 준비 중이라는 추측이 이어졌다. 심은하가 무엇을 하든 그것은 곧 뉴스가 되었고 그 뉴스는 다시 그녀를 옥죄는 굴레가 되었다. 당시 한 언론 칼럼니스트는 이렇게 썼다. 심은하의 은퇴는 개인의 선택이 아니라 한국 연예 산업이 만들어낸 비극이다. 대중은 그녀를 사랑했지만 동시에 집어삼켰다. 그녀는 결국 한국을 떠났다. 한동안 프랑스에서 머물며 그림을 배우고 사람들의 시선을 피해 숨듯 살아갔다. 파리의 한 소규모 화랑에서 그녀를 목격했다는 이야기는 당시에도 한국 언론의 주요 기사거리가 될 만큼
그녀의 존재감은 여전히 거대했다. 하지만 더 깊은 상처는 마음속에 남아 있었다. 2001년 은퇴 이후 몇 년간 그녀는 자신을 둘러싼 수많은 억측과 루머 속에서 점점 더 세상과 단절되어 갔다. 대중은 왜 갑자기 사라졌는가에만 집착했지만 정작 그녀가 얼마나 깊은 외로움과 불안을 견뎌야 했는지는 아무도 알려 하지 않았다. 그리고 2017년 충격적인 소식이 전해졌다. 심은하가 과다한 수면제 복용으로 병원에 입원했다는 것이다. 병원 관계자는 그녀가 PTSD, 즉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를 앓고 있었다고 밝혔다. 이 사실은 은퇴 당시의 극심한 압박과 그 이후 이어진 불안과 고립이 얼마나 깊은 상처로 남았는지를 보여주는 단서였다. 심은하는 결국 언론을 통해 치료를 받고 있으며 건강을 회복 중이라고 밝혔지만 대중은 충격에서 쉽게 벗어나지 못했다. 그녀의 이름이 다시금 헤드라인을 장식했지만 그 속에는 이제 더 이상 화려한 빛이 아니라 슬픔과 안쓰러움만이 남아 있었다. 비극은 단번에 찾아오지 않았다. 그것은 오랜 시간 빛나는 스타라는 이름 아래 조금씩 스며들었던 그림자였다. 그리고 결국 그 그림자는 대한민국이 가장 사랑했던 얼굴을 삼켜버렸다. 2001년 은퇴 선언 이후 한국 사회는 그야말로 충격의 도가니였다. 누군가는 믿을 수 없다는 듯 TV 앞에 앉아 그녀의 얼굴이 더 이상 스크린에 나오지 않음을 확인했고 누군가는 허무하다는 한숨을 내쉬었다. 광고주, 제작사, 방송국은 대체 불가한 얼굴을 잃은 채 방향을 잃었고 팬들은 여전히 왜? 라는 물음표를 지우지 못했다. 언론은 은퇴 이후에도 그녀를 놓아주지 않았다. 결혼 실패의 뒷이야기, 비밀리에 진행되는 연애설, 외국으로 떠났다는 목격담, 심지어는 다시 복귀 준비 중이라는 루머까지. 심은하라는 이름은 여전히 기사거리를 보장하는 키워드였고 그만큼 그녀는 자유로울 수 없었다. 결국 그녀는 한국을 떠나 프랑스로 향했다. 낯선 거리, 언어가 다른 나라에서 비로소 그녀는 조금의 숨통을 틀 수 있었다. 그곳에서 그녀는 그림을 배우고 스스로를 치유하기 위해 붓을 들었다. 2009년 서울에서 열린 미술 전시회에 그녀의 작품이 걸리자 언론은 다시 한번 떠들썩했지만 정작 본인은 한 걸음 뒤에서 조용히 서 있었다. 무대 대신 화폭 앞에서 그녀는 잃어버린 자기 자신을 천천히 찾아가고 있었다. 2005년 심은하는 정치인 지상욱과 결혼하며 또 다른 전환점을 맞았다. 결혼식은 언론의 뜨거운 관심 속에 치러졌고 이후 두 딸을 낳으며 가정에 전념했다. 그녀는 더 이상 여배우가 아닌 아내, 그리고 엄마로서 살아갔다. 사람들은 이제 그녀를 드라마나 영화 속에서가 아니라 간혹 남편을 따라 등장한 정치 행사장에서나 볼 수 있었다. 그러나 시간이 흐른 뒤에도 상처는 쉽게 아물지 않았다. 2017년 그녀가 과다한 수면제 복용으로 병원에 입원했다는 소식은 은퇴 당시의 그림자가 여전히 그녀를 괴롭히고 있음을 드러냈다. 의료진은 PTSD,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라고 진단했다. 그녀는 언론을 통해 치료를 받고 있다고 밝혔지만 그 고백 속에는 오랜 고통이 담겨 있었다. 대중의 반응은 복잡했다. 한때 그녀를 비난하던 사람들조차 이제는 연민 어린 시선을 보냈다.
그녀도 결국 우리와 다를 바 없는 인간이었구나. 국민 첫사랑이라는 이름 아래 얼마나 힘들었을까. 비로소 사람들은 그녀가 짊어졌던 무게를 조금씩 이해하기 시작했다. 하지만 그녀는 여전히 돌아오지 않았다. 광고판에도 드라마에도 영화에도 그녀의 얼굴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았다. 대신 사람들의 기억 속에서 추억 속 첫사랑으로만 남아 있었다. 하지만 그녀의 이야기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 그 속삭임은 여전히 대중의 마음을 붙잡고 있었다. 은퇴 후 20여 년이 흘렀지만 심은하의 이름은 여전히 현재형으로 존재했다. 2000년대 중반, 그녀가 결혼과 출산을 통해 가정에 전념하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대중은 이제야 안정을 찾았구나 라며 안도했다. 그러나 동시에 사람들은 마음 한구석에서 여전히 기다렸다. 언젠가 그녀가 다시 스크린으로 돌아오지 않을까 하는 작은 희망을. 세월이 흐르며 그 기다림은 끊임없는 루머로 이어졌다. 2009년에는 드라마 복귀를 준비 중이라는 기사가 쏟아졌고 2000년대 후반에는 영화계 거물 제작자와 비밀리에 미팅을 가졌다는 추측이 흘러나왔다. 2023년과 2024년에도 심은하 컴백설은 대중을 술렁이게 했다. 하지만 그녀는 직접 입을 열어 사실이 아니다 라며 일축했다. 작품이 정말 의미 있고 가치 있는 것이라면 생각해 볼 수 있겠지만 지금은 아니다. 짧지만 단호한 답변이었다. 대중의 실망은 컸지만 동시에 그 단호함이 이해되기도 했다. 한때 누구보다 뜨겁게 사랑받았지만 그만큼 큰 상처를 입었던 그녀. 그녀에게 다시 카메라 앞에 선다는 건 단순한 복귀가 아니라 자신의 과거와 고통을 정면으로 마주하는 일이었기 때문이다. 어떤 팬들은 그녀의 부재를 영원한 실종이라 표현했다. 무대도 인터뷰도 화보도 없는 그녀의 삶은 마치 투명인간처럼 세상에서 지워진 듯했다. 그러나 또 다른 팬들에게 심은하는 여전히 살아있는 신화였다. 비디오 테이프와 DVD 속 그녀의 눈빛은 지금도 변함없이 사람들을 사로잡았다. 8월의 크리스마스의 한 장면, 청춘의 덫의 한 대사, 미술관 옆 동물원의 미소는 여전히 회자되며 세월을 건너온 첫사랑으로 남아있었다. 아이러니하게도 그녀가 떠났기 때문에 그녀의 이미지는 더욱 완벽하게 보존되었다. 주름진 얼굴로 실패한 작품으로 세월의 무게로 변질되지 않은 채 언제나 1990년대 그 모습으로 기억되는 배우. 그것이 심은하라는 이름이 가지는 독특한 힘이었다. 그리고 어쩌면 그녀가 진정으로 원한 것도 바로 그것이었을지 모른다. 한 사람의 여성으로서, 아내로서, 엄마로서 살아가되 배우 심은하는 영원히 청춘의 한 장면으로 남겨두는 것. 돌아오지 않는다는 결단이야말로 그녀가 자신에게 줄 수 있는 마지막 자유였을 것이다. 우리는 그녀를 사랑했다. 하지만 과연 우리는 그녀의 마음을 얼마나 이해했을까? 이 질문은 여전히 공허하게 남아 심은하의 이름이 언급될 때마다 다시 울려 퍼진다. 심은하는 더 이상 스크린에 서지 않는다. 그러나 그녀의 이름은 여전히 수많은 이들의 기억 속에 살아있다. 첫사랑의 얼굴, 시대의 아이콘, 그리고 영원히 풀리지 않을 수수께끼. 그녀가 왜 가장 빛나던 순간에 무대를 떠났는지,
진실은 끝내 밝혀지지 않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그녀의 작품과 미소, 그리고 눈빛은 세월을 넘어 여전히 우리 곁에 머물러 있다는 사실이다. 그리고 그것만으로도 그녀는 영원히 우리 마음속 배우로 남아있을 것이다. 이 이야기가 마음에 남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여러분이 기억하는 심은하의 모습, 그리고 그녀의 작품에 담긴 추억을 댓글로 함께 나눠주시길 바랍니다.